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워크포스풀의 베타 버전 출시와 더불어 워크포스풀에서 공개한 공식 영상들 3편을 편집을 해서 번역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한 프로세싱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워크포스풀 프로젝트 영상을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파이 1차 해커톤 우승 프로젝트이기 때문이고요. 1차 해커톤 수상 앱으로 파이채물과 같은 수상 앱들도 있지만 상품을 파이코인과 교환하려 시도하는 플랫폼은 사실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워크포스풀은 그 플랫폼들과는 좀 다르게 상품이 아닌 서비스를 대상으로 파이코인과 교환하는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워크포스풀을 보면요, 현재는 크게 9가지 대분류로 나누어져서 무형의 서비스를 파이코인과 거래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IT나 소프트웨어 개발, 창작과 디자인, 영상 제작과 애니메이션, 지필과 번역,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일반, 행정과 회계,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과학, 그리고 블록체인, 이렇게 대분류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들었을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저것은 그냥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고 나와는 큰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보시면요, 네이버 지식이라는 기능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네이버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이버 지식에서 공유되는 질문과 답변의 범위가 훨씬 빠르게 크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봐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파이코인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파이의 유틸리티 생태계가 더 강하게 구축될수록 미래에는 가능한 모든 질문들, 답변들도 파이코인으로 거래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워크포스풀이라는 앱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았고요. 참고로 어제 새벽 늦은 시간까지 저와 또 하디님이 같이 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앱으로 계속 테스팅 거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거래가 어떻게 성사가 되고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앱은 테스트넷의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을 하면 거래가 잘 성사가 되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2명이 한 조가 돼서 거래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거래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은 베타 버전의 특징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브라우저에서 튕김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갑자기 이것저것 테스팅을 해보시다가 갑자기 파이 브라우저에서 오류 메시지가 뜨거나 튕기게 되면요, 파이 브라우저에 다시 접속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파이 테스트넷에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제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테스트 지갑과 테스트 코인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인은 가치가 없는 가짜 연습용 코인이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쳐봤더니 접속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주소란에서 파이를 지우시고요, HTTPS를 대신 입력하시면 접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와 일단 소통을 같이 하면서 어제 새벽에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워크포스풀에서도 당연히 한글 버전도 출시가 될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요, 한글 버전이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현재는 당분간 이렇게 결제 플로우가 흘러가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워크포스풀에 접속을 하게 되면요, 메인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중앙에 녹색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확인창이 뜨는데요, 이것도 아래 컨펌 버튼을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창이 뜨게 된다면 여기는 원래 광고가 떠야 하는 팝업 창인데요, 그냥 무시하시고 닫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일단 처음에는 복잡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탤런트는 재능이란 뜻이고요. 쉽게 예를 들자면 네이버 지식에서 답변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꼭 전문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work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네이버 지식의 질문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고요. 당연히 나는 포토샵을 할 줄은 모른다, 그런데 파이코인은 가지고 있다, 파이코인을 전문가에게 주고 그에 해당하는 포토샵 스킬의 도움을 얻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디님과 제가 어떻게 거래를 완성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하디님이고요. 여기서 하디님은 네이버의 질문자의 입장입니다. 즉 월크의 입장이고요. 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이버의 답변자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탤런트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의 시나리오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하디님은
그리스 산토리니로 가는 길이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포스풀 앱을 이용해서 그리스 산토리니로 가는 길을 알아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워크포스풀에서 그 질문을 해보고요. 그에 대한 도움을 얻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파이코인을 답변자에게 주기로 하디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디님은 워크포스풀에 접속을 해서 여기 워크를 클릭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여기는 네이버로 치면은 질문자의 역할이고요.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대분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관련 있는 것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산토리니로 가는 길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너럴과 같은 그냥 일반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아까 대분류를 결정을 했으니 이제 소분류를 적으면 됩니다. 네, 하디님은 여기서 그냥 education과 같은 교육, 소분류를 적어내었네요. 또 어떤 기술이 이 질문에 필요하냐라는 창에는 온라인 코칭을 적어내었고요. 지금은 사실 다 영어고 해석을 심각하게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하단의 태그란에는 어떤 단어를 적을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디님은 산토리니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입력을 합니다. 하디님이 산토리니로 가기 위한 질문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워크포스풀 앱에서 산토리니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면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 태그란에 산토리니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 앱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그런 산토리니 전문가들이 많이 이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까지 끝이 나면은 이 질문의 제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타이틀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산토리니 가는 법 이렇게 적으셨네요. 그리고 프리뷰에도 핵심 문장을 좀 적어 놓으면은 답변자들이 이 질문을 먼저 보았을 때 추가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여기 디스크립션 부분은 본격적인 질문의 그 요지를 핵심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네이버 지식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가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상단에 1번부터 4번까지 프로세싱 이 진행도가 나오는데요. 빈칸을 채워 나가시다 보면요. 1번과 2번은 이미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제한 국가를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무시하고 4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분들에게 몇 파이로 보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디님은 20파이를 입력하고 아래 녹색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즉 하디님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줄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20파이를 받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실제 답변자가 받아갈 파이는 플랫폼 수수료와 블록체인 전송 수수료가 다 제외된 상태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수수료는 10%로 책정이 되어 있고 블록체인 전송 수수료는 0.01 파이 코인인데요. 이 관련 사항은 조금 이따가 다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하디님 화면에는 이렇게 하단에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문자가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하디님의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이 탭을 리스팅으로, 즉 목록 탭으로 옮겨 놓으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탤런트와 워크가 있는데 질문자의 역할이니 이제 워크 쪽으로 탭을 옮겨 놓으면 본인이 올려놓은 해당 질문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처럼 산토리니 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보상은 20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저의 휴대폰 화면인데요. 이 가상의 시나리오 상에서는 저는 산토리니 여행 가이드처럼 산토리니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토리니 관련된 것은 모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워크포스풀에 접속을 해서 간간히 산토리니 관련 질문들을 항상 체크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산토리니와 관련된 모든 질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디로 접속을 해야 되냐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화면에서 탤런트 부분 있죠? 이 재능 부분인데요. 네이버 지식으로 치자면 답변자의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카테고리와 나의 답변 능력을 따로 입력을 해서 광고를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하단에서 검색 아이콘을 눌러서 바로 산토리니 관련 질문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을 누르면요. 이렇게 두 가지 탭이 있는데요. 당연히 산토리니 관련 질문을 보고 싶은 것이니까 워크로 탭을 전환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검색을 해보면 하디님의 질문이 바로 보입니다. 산토리니 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하디님의 프로필과 이 질문에 대한 보상으로 20파이인 것, 이런 질문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보상량도 마음에 들었고 해결해줄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아래 보이는 어플라이 버튼, 즉 신청 버튼을 눌러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중 무엇을 대표해서 신청서를 보낼 것이냐 이런 말인데요.
저는 제 기술 중 썰렁한 농담, 레임 조크라고 해서 쏘놓은 게 있는데 그냥 이것을 대표 기술로 해서 클릭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창을 클릭을 하면요, 바로 확인 창이 뜨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 딱 누르는 게 아니고요,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하디님의 질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제 재능이 뛰어난지 제 스스로 셀프 홍보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잘 압니다 라고 쓰고 넘어갔고요. 자, 그럼 제가 하디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신청한 것이 끝이 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하디님의 입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하나를 올려놓으면요, 답변이 하나 달리는 경우보다는 5명, 10명이 넘는 답변자가 서로 내공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답변을 주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질문자가 채택을 하고 약속했던 내공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답변자는 단 한 명인데요. 가장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달아주는 사람을 보통 채택을 하죠. 이 워크포스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디님을 도와드린다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아무 답이나 적고 20파이 코인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가 하디님에게 산토리니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지 프로필도 보여주고 설명도 추가해서 신청서를 보내게 되면 하디님 입장에서도 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의 신청서를 동시에 아마 받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 가장 신뢰가 가는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디님의 화면을 보시면요, 본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자가 한 명 온 것을 알람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겠죠. 만약 5명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면 아마도 이 알람 숫자가 숫자 5로 바뀌어 있었겠죠. 그래서 하디님은 여기서 누가 신청을 보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메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왼쪽에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해보니 썰렁한 농담을 기술로 하고 있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신청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죠. 그래서 하디님은 저라는 사람을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오른쪽 메뉴 아이콘을 누르면 메시지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하디님과 저는 서로의 질문 내용과 저의 재능과 레벨을 확인을 해가면서 조율을 해 나갑니다. 어제 새벽 3시, 4시까지 이루어진 테스팅이고 수차례 테스팅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 내용은 진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하디님과 제가 서로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디님이 약속했던 20파이 코인을 에스크로 계좌에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에스크로 지갑 주소는 개발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디님이나 제가 서로 먹튀 사건을 만들지 않도록 지금 중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래가 완료가 되었을 때 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파이코인 20개를 저한테 수수료를 다 제하고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채팅에서 제가 하디님에게 신뢰가 서로 쌓였다면은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파이코인 전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하디님이 20파이코인을 에스크로 계좌에 전송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자인 저도 20파이코인의 5%에 해당하는 1파이코인을 에스크로 계좌에 같이 담보로 보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나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답변자인데도 20파이코인의 5%인 1파이코인을 에스크로 계좌에 전송해야 되는 이유는 워크포스풀이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고 또한 스탠다드를 어기고 이 퀄리티를 매우 급격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리스크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처럼 답변을 달아주고 아니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담보금을 걸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디스퓨트 피라고 하는데 분쟁 수수료라고 하고 있고요. 전체 금액의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디님과 저 그리고 이 앱의 개발자가 동시적으로 채팅을 해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분쟁 수수료는 분쟁 없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환불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값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는데 거래가 마무리가 되면서 5% 분쟁 수수료는 제 지갑 주소로 다 환불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다시 받을 때 0.01 파이코인 블록체인 전송 수수료는 차감돼서 들어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것이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현재 우리의 신청서는 위 상단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서브미티드라고 해서 번역하자면 제출된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녹색불이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accepted라고 해서 수락 단계이고요. 바로 옆에는 rejected라고 해서 거절했을 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confirmed라고 해서 확인 단계입니다. 아까 채팅을 해서 하디님과 제가 서로
신뢰를 쌓았고, 그래서 하디님이 20파일을 에스크로 지갑 주소로 전송을 하게 되면요, 이 녹색불이 수락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이 20파일의 5%인 1파일을 분쟁 수수료로 에스크로 지갑에 저도 담보를 맡기게 되면 이 신청서는 확인 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하디님이 파일을 전송을 해야겠죠. 이 신청서 오른쪽 상단에 메뉴 아이콘을 누르고 맨 왼쪽에 아이콘을 누르면 수락 팝업 창이 뜹니다. 그러면 녹색 버튼을 꼭 누르셔야 로딩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0파일을 전송하겠냐 물음이 나오면 데포짓은 선불이나 담보금이라는 뜻인데요. 맞으면은 이 데포짓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아래 빨간색 캔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디님은 데포짓을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전송 수수료 0.01 파이코인까지 합해서 총 20.01 파이코인을 에스크로 계좌로 전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받는 사람 주소는 제 지갑 주소가 아니고요. 하디님은 워크포스풀 개발자가 소유하고 있는 중재 지갑 주소로 이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전송에 성공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지갑 지문 인식을 미리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비밀 구절 입력 필요 없이 바로 지문 인식으로 전송이 가능하니까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이 지갑에서 어떤 결제를 하실 때는 파이 브라우저의 파이 지갑이 이 주소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주소가 아닌데 지갑 비밀 구절을 입력하라든지 하면은 스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디님은 파이 결제 전송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제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보니까 수락 단계로 이미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디님이 결제를 하면서 수락 단계로 넘어가 있고요. 이젠 저도 분쟁 수수료를 담보금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 메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전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눌러주면요, 1파일 전송 확인 창이 나오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데포짓을 눌러서 블록체인 전송 수수료 0.01 파이코인까지 합해서 에스크로 계좌로 보내게 됩니다. 저도 성공 창이 떴습니다. 그러면 컨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런 녹색 창이 나오면 꼭 눌러주시면 로딩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디님이 원하는 파일을 만들어 드리거나 어떤 답변을 드리면 되는 건데요. 산토리니에 가는 지도, 비행기편, 숙박시설, 그래픽 작업 등등 해서 하디님에게 보내줄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신청서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바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장소가 되겠는데요. 이 세부사항을 올려놓는 곳인데, 물론 현재는 베타 테스트이고요. 제가 디테일하게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문자로 대처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파일을 꼭 눌러서 하디님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으로 하디님에게 파일을 업로드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하디님이 이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있던 20파일을 하디님은 저에게 다시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디님은 신청서 오른쪽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결제 마무리 송금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디님은 결제가 되었으니 저에게 지갑에 파이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자, 지금 이게 제 현재 파이 테스트넷 지갑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20파이가 아니고 17.99파이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0.99파이도 동시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플랫폼 수수료가 전체 금액의 10%로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수료가 이제 차감이 된 것인데요. 20파이의 10%는 2파이죠. 그래서 총 18파이가 저에게 전송이 되어야 하는데, 또 블록체인 전송 수수료 0.01 파이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 수익에서 차감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7.99파이를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 이 0.99파이는 또 무엇이냐?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보냈던 5% 분쟁 수수료 1파이에 대한 환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디님과 제가 아무런 분쟁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전송 수수료 0.01파이를 제외하고 바로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억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잠시 보였던 메뉴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 빨간색 아이콘도 기억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아이콘이 바로 하디님과 제가 거래를 하면서 어떤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분쟁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클릭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분쟁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제가 맡겼던 5%의 분쟁 수수료는 환불받을 수가 없고요. 상대방은 에스크로 지갑에 맡겼던 파일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결제 플로우나 어떻게 거래가 대충 성사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토대로 테스팅을 진행해 보실 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혼자 하시는 것보단 두 명이 한 조로 짝을 이루어서 테스팅을 진행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워크포스풀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테스팅을 하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튕김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진행을 다시 하려고 해도 스톡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파일 브라우저를 한번 나오셨다가 다시 재접속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문제되는 일이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테스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